대한민국 아리랑 7호 위성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IA 긴급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우리 위성 기술을 훔쳤다.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72시간 안에 설계도를 내놓으라. 거부하면 F-35 계약 파기, 북한 정보 공유 중단. 한국 안보의 두 기둥을 동시에 흔든 겁니다. 전 세계가 숨죽였습니다. 30년 동맹국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72시간 뒤 벌어진 일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사진 한 장, 미국 위성보다 선명했습니다. 도둑이 원본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백악관은 침묵했고 CNN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반전, 미국이 한국에 5억 달러를 바치겠다고 한 겁니다. 9년간 숨겨진 역전극,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7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깊이 잠들어 있던 저는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이에요. 9년 동안 아리랑 7호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죠. 화면을 봤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한 가지 뜻밖에 없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큰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 일어나셨습니까? 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 이렇게 떠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72시간입니다. 네, 미국이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후 통첩이라뇨? 차관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리랑 7호 설계도를 내놓으랍니다. 72시간 안에요. 안 그러면 F-35 계약 파기에 북한 정보 공유까지 끊겠다고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F-35요? 그 7조 원짜리 전투기 50대 말입니까? 네, 그걸 담보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조 원이에요. 한국 공군의 미래가 걸린 전투기 50대. 거기에 북한 정보까지. 우리 안보의 두 기둥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설계도를 내놓으래요? 차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입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쳤다고요. CIA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기술 유출이라고요? 9년입니다. 9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위성이에요. 수천 번의 실패와 수만 시간의 야근.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둑질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훔쳤다는 겁니까? 9년 동안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미국 기술 같은 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증거요? 우리가 왜 증거를 댑니까? 의심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지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72시간이에요. 3일 안에 답을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F-35가 날아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을 겁니다. 12시간 전에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성공을 이뤘다는 것도 모른 채요. 12시간 전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어요. 아리랑 7호가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9년간의 꿈이 드디어 이뤄진 순간이었죠. 팀원들이 환호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만에 이게 뭡니까? 축하가 아니라 의혹이라고요? 성공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이라고요? 차관님, 저 지금 항우연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긴급회의 소집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201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항우연 위성개발팀에 배정받았어요. 첫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죠.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0.3m.
목표 해상도였어요. 지상에 있는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위성. 당시 한국 최고 위성인 아리랑 3호는 55cm까지만 봤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성능을 올려야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선배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30년 걸린 기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배도 거들었죠. 맞아요. 핵심 부품도 없어요. 광학 센서는 미국이랑 유럽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팔아요. 어떻게 만들 겁니까?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직접요? 기초 기술도 없는데?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안 된다고 먼저 말할까? 해보지도 않고. 그날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박사, 자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팀원 5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요. 예산도 빠듯했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런데 지금 그 9년이 도둑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우리가 증명하면 되잖아.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들이 의심한다고요? 좋아요. 증거를 들이밀어 주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항우연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이미 10대 넘게 서 있었어요. 다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건물로 들어가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2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사람들, 외교부 사람들, 우리 항우연 사람들.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차관이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박 박사, 여기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표지에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어요. 미국 국방부 로고가 떴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미국 국방부가 우리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였어요. 핵심 문장이 빨갛게 밑줄 쳐져 있었죠. 아리랑 7호의 광학 시스템 설계도를 72시간 안에 제출하라. 기술 유출 의혹 확인을 위해서다. 협조하지 않으면 F-35 계약을 재검토하겠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외교부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중단입니다. 이미 계약한 50대 전부요. 제작 중인 12대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7조 원입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국 측 주장을 읽어봤어요. 한국의 위성기술 발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2016년 55cm 해상도에서 2024년 30cm로 발전하는데 불과 8년이 걸렸다. 이는 미국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의 14에 불과하다.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다. 저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우리가 빨리 발전한 게 죄입니까? 열심히 한 게 잘못이에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밤새워 연구하고 수천 번 실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미국 기술 같은 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둑질이라고요? 증거도 없이 그냥 빨리 발전했으니까 의심스럽다고요? 그게 30년 동맹국이 할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박 박사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F-35 없으면 우리 공군이 약해집니다.
북한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9년간의 연구를 그냥 갖다 바쳐야 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뭔가 만들 때마다 설계도 내놓으라고 하겠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외교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거부하면 F-35 날아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증명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저는 돌아서서 다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R이랑 7호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 위성보다 더 잘 찍으면요? 그럼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낫다는 걸 알게 되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72시간의 전쟁을 시작하게 될 줄은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9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죠. 저는 항우연에 입사한 지 3년 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팀장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박 박사, 새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따라와요. 팀장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들어가니 선배 연구원 4명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심각했죠. 팀장이 문을 닫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는 보드에 글씨를 썼어요. R이랑 7호. 목표는 이겁니다. 그 아래에 숫자를 적었죠. 0.3m. 해상도 0.3m. 지상에 있는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위성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선배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 박사였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팀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왜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55cm가 한계예요. R이랑 3호가 그 수준이잖아요. 30cm면 거의 2배 성능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죠. 다른 선배가 끼어들었어요. 이 박사였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 수준 도달하는데 30년 걸렸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에 겨우 성공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이요?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현실을 보셔야죠. 핵심 부품이 없어요. 고해상도 광학 센서는 미국이랑 유럽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 팔아요. 기술 이전도 안 해주고요.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뭐요? 센서를요. 직접 개발하면 되잖아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어요. 팀장님, 농담이시죠? 광학 센서 기술은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초부터 시작하면 평생 걸려요. 그래서 평생 안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어렵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우리가 영원히 미국 위성 빌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정보를 미국한테 받아요. 미국 위성이 찍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미국이 주고 싶은 것만 줍니다. 원본 아니에요. 편집된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영토인데, 우리 안보인데, 남의 눈으로 봐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을 바꾸는 게 우리 일입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함께 할 사람만 남으세요. 강요는 안 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선배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신입이 뭘 안다고. 그런 눈빛이었죠.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30년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1960년대 기술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컴퓨터 성능도 좋아졌고, 소재 기술도 발전했고, 참고할 논문도 많아요. 30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김 박사가 코웃음 쳤어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이랑 실제는 달라요. 그럼 실제로 해보면 되잖아요. 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연구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신입이 15년 차 선배한테 대든 거니까요. 하지만 팀장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박 박사, 마음에 드네요. 결국 그날 프로젝트에 남은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팀장, 저, 그리고 3명의 젊은 연구원들. 선배들은 다 빠졌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빈 연구실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빠듯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죠. 없으면 만들고, 모르면 배우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우리 원칙이야. 그렇게 9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막막했어요. 기초 설계부터 해야 했거든요.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논문을 찾아봐도 핵심 기술은 다 빠져 있었어요. 군사 기밀이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새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고 그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2017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광학 센서의 초기 버전이었죠. 테스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해상도 2m, 목표의 7배나 나빴어요. 연구원 한 명이 울먹였습니다.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2m면 민간 위성보다 못한 거잖아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패해야 배우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알았잖아. 알아서 뭐 해요? 고칠 수 있어요? 고쳐야지. 안 고치면 어떡해.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8년 예산 삭감 위기가 왔어요.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 한 명이 질의했죠. 아리랑 7호 프로젝트에 몇 년째 돈 쏟아붓고 있는데 성과가 뭡니까? 해상도 2m. 그거 살 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위성 빌리면 됩니다. 왜 직접 만든다고 세금 낭비합니까? 뉴스에 대서특필 됐어요. 세금 먹는 하마, 아리랑 7호. 될 리 없는 프로젝트에 수천억 투입.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이 위성을, 크크크 미국 거 사라. 과학자들 밥값 버리지. 나로호도 실패했잖아. 될 리가 있나. 팀원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욕먹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은 사람은 4명이 됐어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억울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연구하는 게 죄예요? 아직 성공 못했다고 욕먹어야 합니까? 그때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갔어? 네. 뭐 해? 생각 중이에요. 팀장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래.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들이요. 실패한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팀장이 웃었습니다. 맞아. 실패는 데이터야. 데이터가 쌓이면 답이 나와.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실패했다고만 생각하죠. 알 필요 없어. 우리만 알면 돼.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박사, 우리가 성공하면 다 바뀌어. 지금 욕하는 사람들도 박수 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2019년 해상도 1m를 달성했어요. 목표에 한참 못 미쳤지만 그래도 진전이었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쓰고 출근해서 연구했어요. 집에도 못 가는 날이 많았죠. 그해 겨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 본 지 일주일이에요. 미안해.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그 프로젝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보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2021년 드디어 0.5m를 찍었습니다. 목표의 절반이었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죠.
드디어 반 왔다. 이 속도면 내년에 0.3m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국제학회에 논문을 냈어요. 우리 기술을 발표하러 갔죠. 미국 학회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일본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대 교수였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0.5m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네, 테스트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잖아요.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위성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기술을 가져왔을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는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의심하시면 연구 기록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연구 기록도 조작할 수 있죠. 그럼 뭘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일본 교수가 웃었습니다. 글쎄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뭔가를 해낸 적이 있나요? 나로우는 실패했고, 아리랑 3호는 평범한 수준이고,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내봤자 우리만 손해니까요. 두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성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2022년 0.35m를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눈앞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죠. 적외선 센서 문제였습니다. 낮에만 찍을 수 있으면 반쪽짜리 위성이에요. 밤에도 찍고 구름도 뚫어야 진짜 정찰 위성이거든요. 우리는 적외선 기술 개발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핵심 소재가 없었거든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업체한테 연락해봤는데 안 판대. 기술 통제 품목이래. 유럽은요? 마찬가지야. 한국한테는 안 팔아. 우리는 결국 국내 업체와 손잡았어요. 반도체 기술을 응용해서 적외선 센서를 만들기로 했죠. 6개월 동안 매달렸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2023년 여름, 모든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해상도 0.28m.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적외선 야간 촬영 가능. 구름 투과 기능 탑재. CMG 고속 방향 전환 시스템까지. 우리가 해낸 겁니다. 9년 만에요. 9년 동안 우리가 들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돼. 국내에서도 그랬고 해외에서도 그랬어요. 2018년 예산삭감 위기 때 일이에요. 국회 과학기술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해야 했죠. 의원 한 명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약 2천억 원입니다. 2천억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현재 해상도 1.5m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1.5m. 그거 시중에서 사면 얼마입니까? 상용 위성 중에 그 수준은 얼마냐고요. 연간 이용료 약 200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의원이 펜을 탁 내려놓았어요. 잠깐만요. 200억이면 10년 써도 2천억인데 왜 직접 만든다고 2천억을 쓰고도 아직 완성을 못합니까? 그건 차라리 사세요. 미국 거 빌렸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국산화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군사 기밀 때문입니다. 미국 위성은 미국이 원하는 정보만 줍니다. 원본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도 미국 허락 없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요?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독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의원이 코웃음 쳤어요. 자주국방이요? 고상하게 말씀하시네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한국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굳이 미국 심기 건드릴 필요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예산이 30% 삭감됐습니다. 팀원 2명을 내보내야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해외 부품 조달이 막혔어요. 유럽 업체에서 정밀 광학 렌즈를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계약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에는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요? 기술적 문제입니까? 아니요. 미국 측 요청입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 우주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수출을 자제해달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미국이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이라면서요. 팀장에게 보고했더니 그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들었어. 미국 쪽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 네. 생각해봐. 한국이 고해상도 정찰 위성을 갖게 되면 미국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동맹국이 강해지는 게 나쁜 겁니까? 강해지는 건 괜찮아. 근데 독립적으로 강해지는 건 달라. 미국은 우리가 계속 의존하길 원해.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독자 기술을 포기하면 영원히 남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해요.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개발했어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2020년 국제학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발표를 마치고 리셉션에 갔습니다. 각국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죠. 일본 연구자 그룹이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오, 한국에서 오셨군요. 아리랑 프로젝트 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0.5m 달성하셨다면서요? 네, 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좀 의아합니다. 뭐가요? 한국이 그 기술을 어떻게 가졌는지요. 실례지만 한국은 우주 기술 후발국이잖아요. 나로호도 여러 번 실패했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개발했습니다. 노력만으로요? 네. 그가 웃었어요. 글쎄요. 어디선가 도움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독자 기술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안 믿는다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외국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우리가 한국이라서, 선진국이 아니라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우리가 완성하면 다 보여줄 거야. 그때 가서 뭐라고 하나 보자. 2021년에는 미국에서 직접적인 경고가 왔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 우리 항우연에도 들렀죠.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가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해상도 정찰 위성을 보유하면 지역 안보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위성이요? 방어용입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정보도 무기입니다. 한국이 독자 정보력을 갖게 되면 한미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신중하게요? 네. 미국과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가 떠나고 팀장이 물었습니다. 뭐래? 천천히 하래요. 미국이랑 상의하면서. 그럼 어떡할 거야? 저는 모니터를 켰어요. 시뮬레이션 화면이 떴습니다. 당연히 계속하죠. 우리가 왜 미국 눈치를 봅니까?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9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누리호 4차 발사 당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니까요. 관제센터로 들어갔어요. 팀원들이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9년을 함께한 동료들이에요. 처음 5명에서 지금은 30명이 넘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들 준비됐나? 네. 그럼 시작하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모니터에 누리호가 보였습니다.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죠. 저 안에 우리 아리랑 7호가 들어 있었어요. 9년간의 피와 땀이요. T-60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T-30초. 팀원 한 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저도 떨고 있었죠.
T-10초. 98765점. 관제센터가 숨죽였습니다. 4321점. 발사. 화염이 솟구쳤어요. 굉음이 모니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점점 빨라지면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1단 분리. 정상입니다. 2단 점화. 정상입니다. 상황이 계속 보고됐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페어링 분리. 3단 점화. 위성 분리 준비. 그리고 드디어 아리랑 7호 분리 완료. 궤도 진입 성공. 관제센터가 터져나갔습니다. 환호성이 쏟아졌어요. 박수 소리, 함성 소리.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9년입니다. 9년을 기다렸어요. 수천 번의 실패, 수만 시간의 야근, 셀 수 없는 좌절.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팀장이 저를 껴안았어요.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2시간 후 첫 번째 영상이 내려왔습니다. 지구였어요. 파란 행성. 우리 위성이 직접 찍은 사진이었죠. 해상도를 확인했습니다. 0.25m. 목표 0.3m를 넘어서 0.25m를 달성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다시 환호했어요. 대박, 0.25m. 미국 위성이랑 같은 수준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봤습니다. 선명한 지구, 구름, 바다, 산맥. 다 보였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9년 전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틀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해냈거든요. 그날 밤 팀원들과 간단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9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5명이었는데. 맞아. 선배들 다 빠지고 우리만 남았었지.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근데 해냈네. 진짜로.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일부터 실제 운용 들어가야 해. 오늘은 좀 쉬어요, 박사님. 그래, 오늘은 쉬자.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며? 응, 성공했어.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9년 동안 많이 못 챙겨줬잖아. 아내가 웃었어요. 알아. 괜찮아.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니까.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12시간밖에 못 갔어요. 새벽 3시 7분. 국방부 차관의 전화가 왔습니다. 72시간입니다. 미국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대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9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위성이 도둑질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요. 의심한다고요? 그럼 보여주죠.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만들었다는 걸. 증거로 입막음해 주겠습니다. 항우연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사람들, 외교부 사람들, 우리 항우연 연구원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국방부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박사, 앉으세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표지에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 영어로 된 문서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미국 국방부 로고가 떴어요. 오늘 새벽 1시 23분, 미국 국방부가 우리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어 문서가 크게 떴습니다. 핵심 문장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죠. 차관이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아리랑 7호 위성의 광학 시스템, 설계도 및 관련 기술 자료를 72시간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기술 유출 의혹 확인을 위한 조치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F-35A 전투기 판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외교부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중단입니다. 계약된 50대 전부요. 현재 제작 중인 12대도 인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7조 원입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국 측 주장의 근거를 읽어봤어요. CIA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죠. 한국의 위성기술 발전 속도가 비정상적이다. 해상도 55cm에서 25cm로 발전하는데 8년이 걸렸는데, 이는 미국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독자 개발로는 불가능한 속도이며 기술 이전 또는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우리가 빨리 발전한 게 죄입니까? 30년 전 미국이랑 지금 우리랑 환경이 같습니까? 컴퓨터 성능도 다르고 소재 기술도 다르고 참고할 수 있는 논문도 수만 배 많아요. 왜 똑같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까? 차관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CIA 보고서 보셨죠? 근거가 뭡니까? 그냥 빨리 발전했으니까 의심스럽다? 그게 근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9년 동안 뭘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실패 기록까지 전부요. 수천 페이지예요. 그걸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 실장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설계도를 줍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교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협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설계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부요? 일부를 보여주면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전부 내놓을 때까지요. 그래도 F-35가 걸려 있잖아요. 7조 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7조 원이 중요합니까? 9년간의 기술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럼 순서를 정해야죠. 뭐가 더 중요한지.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30년입니다. 30년 동맹이라고 했어요. 한국전쟁 때부터 피를 나눈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동맹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도둑질이래요. 증거도 없이 의심하고 7조 원을 담보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저는 돌아서서 다들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설계도를 주면 안 됩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번 주면 끝이 없어요. 다음에 또 뭔가 만들면 또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둘째는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9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거예요. 미국 기술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둑질이라고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 밑에서 살아야 해요. 뭘 해도 의심받고, 뭘 만들어도 빼앗기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박 박사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F-35 없으면 우리 공군력이 약해집니다. 북한 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팀장이었어요. 우리 아리랑 7호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이죠. 9년을 함께한 동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저도 9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박 박사와 함께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미국이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훔쳤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냈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은 30년 걸렸어요. 우리는 9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넘어섰고요. 0.25m 해상도는 미국 최신 위성과 같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적외선 야간 촬영, 구름 투과 기능까지 있어요. 미국 구형 위성보다 나은 겁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국이 두려운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눈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미국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저는 팀장을 바라봤어요. 9년 동안 함께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팀장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해.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증명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R이랑 7호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미국 위성보다 더 잘 찍으면요? 그럼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낫다는 걸 알게 되겠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외교부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팀장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새벽 5시 국방부 지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 차장,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안보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의견을 들어보죠. 외교부 먼저. 외교부 차관보가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를 일부라도 제공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입니까? 당장 F-35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미연합훈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군 주둔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 하나 때문에 동맹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F-35 50대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7조 원도 문제지만 그보다 전력 공백이 더 심각합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거들었어요. 현재 우리 공군 주력기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F-35 도입이 늦어지면 5년 후 전력 격차가 심각해집니다. 그때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이 어려워요.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주자는 쪽으로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9년이에요. 9년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만들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고 건강도 희생하면서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갖다 바치라고요? 안보실장이 저를 봤어요. 항의원 측 의견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반대합니다.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한 호흡 쉬고 말했어요. 한 번 무릎을 꿇으면 계속 꿇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계도를 주면 내일은 뭘 달라고 할까요? 제조 공정이요. 연구 인력 명단이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마다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외교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이번 한 번만 협조하면. 한 번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년 전 나로호 때도 그랬습니다. 러시아 기술 쓴다고 미국이 견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 독자 개발한 거잖아요. 5년 전 한국형 전투기 개발할 때도요.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미국이 막습니다. 이번에 무릎 꿇으면 다음에도 꿇어야 해요. 그 다음에도요. 영원히.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정원 차장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F-35 없이 어떻게 합니까? F-35만 전투기입니까? 네. 유럽에도 전투기가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라팔, 다 F-35급이에요. 미국만 전투기 파는 나라 아닙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이미 2조 원 넘게 지불했어요.
그리고 호환성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군 시스템이 미군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래서 평생 미국한테 끌려다녀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온 겁니다. 30년 동맹이라면서요? 동맹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모는 게 동맹이에요? 7조 원으로 협박하는 게 동맹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국이 자기들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 손바닥 안에서 살아야 해요. 안보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박사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어야죠. 거부만 하면 안 됩니다. 대안이 뭡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이요?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실력으로요. 구체적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R이랑 7호로 북한을 찍습니다. 미국 위성보다 더 선명하게요. 그리고 그 사진을 공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합참 작전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보를 공개한다고요? 그건 군사 기밀인데 일부만 공개하면 됩니다. 영변 핵시설 같은 건 이미 상업 위성으로도 찍히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찍는지는 보여줄 수 있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R이랑 7호 해상도는 0.25m입니다. 미국 키올 위성이 0.36m예요. 우리가 더 선명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거기에 적외선 야간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밤에도 찍을 수 있어요. 구름 투과 기능도 있고요. 미국 구형 위성은 이게 안 됩니다.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미국 사진이랑 나란히 놓으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낫다는 걸. 그러면 기술 유출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드러나는 겁니다. 안보실장이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무릎 꿇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보실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확신합니까? 미국 위성보다 잘 찍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 동안 그걸 위해 달려왔습니다. 확신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안보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72시간 안에 증거를 준비해보세요.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외교부 차관보가 저를 잡았습니다. 박 박사,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실패 안 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9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어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해내면 되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항우연으로 돌아가는 차 아니었습니다. 팀장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새벽 6시,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팀장이 먼저 말했어요. 아까 잘 말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봐. 진짜 자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자신 있습니다. 왜? 9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팀장이 웃었어요. 그 9년이 생각나네.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때 팀장이 물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18년이요. 예산 삭감 때? 네. 그때 진짜 접을 뻔했어요.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30% 삭감됐어요. 팀원 2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연구비도 부족해져서 장비 구입도 못하게 됐죠. 그때 팀원 1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막내 연구원이었습니다. 김 연구원. 박사님, 저 사표 내려고요. 왜? 솔직히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어요. 언론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하고 국회에서는 예산 깎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프로젝트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박사님은 왜 안 그만두세요? 박사님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삼성이든 현대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만둘까? 그럼 왜 안 그만두세요? 포기하면 끝이니까. 네. 포기하면 그냥 끝이야.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돼. 근데 계속하면 달라질 수 있어. 될 때까지 하면 결국 되거든. 김 연구원이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죠.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렇게 믿어.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 선택이니까. 그렇게 팀원 한 명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4명이었어요. 팀장, 저, 그리고 2명의 연구원.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어요.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실패한 데이터였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도 안 믿어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이었어요. 아직 안 갔어? 네. 뭐 해? 생각 중이에요. 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래.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 숫자들이요. 다 실패한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포기하면 이게 다 쓸모없어져요. 너무 아깝잖아요.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실패는 데이터야. 데이터가 쌓이면 답이 나와.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 박사, 우리가 성공하면 다 바뀌어. 지금 욕하는 사람들도 박수 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버텼어요. 2019년에는 1미터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진전이었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출근했습니다. 환기 안 되는 연구실에서 밤새 일했죠. 그해의 겨울, 아내가 전화했어요. 당신 언제 와?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얼굴 본지 일주일이야. 알아. 미안해. 그 프로젝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일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2021년 0.5m를 달성했어요. 목표의 절반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죠. 드디어 반 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적외선 센서 문제가 터졌어요. 낮에만 찍을 수 있으면 반쪽짜리 위성입니다. 밤에도 찍어야 하고 구름도 뚫어야 진짜 정찰 위성이거든요. 핵심 소재가 필요했어요. 미국에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기술 통제 품목이래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하지? 핵심 소재가 없으면 적외선 센서를 못 만들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국내 반도체 기술을 응용하면 어떨까요? 반도체? 네. 적외선 센서의 원리가 반도체랑 비슷하거든요. 삼성이나 SK 연구소랑 협력하면 될 것 같아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어요. 수백 번 실패했죠.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국산 적외선 센서가 탄생한 거예요. 미국도 못 막은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모든 기술이 완성됐어요. 해상도 0.25m, 적외선 야간 촬영, 구름 투과, 고속 방향 전환. 9년 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9년이야. 그 9년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거지? 네. 그럼 해보자. 72시간 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항우연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밤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제가 말했습니다. 상황 들었죠?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팀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72시간 안에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위성보다 우리가 낫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막내 연구원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북한을 찍습니다. 영변 핵시설. 미국 위성이 찍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요. 그리고 그 사진을 공개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해보자.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하겠습니다. 저도요. 끝까지 해봅시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9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힘들 때 버텨준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관제센터로 모였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R이랑 7호의 궤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576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었죠. 우리가 9년 동안 만든 위성입니다. 저는 팀원들 앞에 섰어요.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북한 지도가 떴습니다. 목표는 세 곳입니다. 첫째, 영변 핵시설.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찍습니다. 둘째, 중국 산둥성 해역. 항공모함 산둥함을 포착합니다. 셋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 기지를 촬영합니다. 팀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왜 세 곳입니까? 영변만 찍어도 되지 않나요? 한 곳으로는 부족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 곳을 찍으면 실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 곳 다 찍을 시간이 있을까요? 72시간밖에 없는데. 저는 팀장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해봤어. 궤도 주기가 95분이야. 하루에 15바퀴 정도 돌아. 각 목표물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맞추면 3일 안에 다 찍을 수 있어. 구름이 끼면 어떡해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센서를 만든 거잖아. 구름 뚫어. 팀원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가능하겠네요. 가능해. 우리가 9년 동안 뭘 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불안해서 기대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미국 위성 사진이랑 비교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미국 위성 사진을 어떻게 구해요? 국정원에 요청했어요. 미국이 최근에 우리한테 준 북한 정보 사진이 있대요. 그걸 쓸 겁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미국 사진이랑 우리 사진이랑 차이가 확실히 나.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0.25m, 미국 키올이 0.36m예요. 숫자로만 봐도 우리가 나아요. 거기에 적외선 동시 촬영까지 되니까. 미국 구형 위성은 이게 안 돼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첫 번째 촬영은 오늘 밤 11시 23분이에요. 영변 상공을 지나갑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 작업을 했어요. 촬영 각도 계산, 센서 보정, 데이터 전송 시스템 점검.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저녁 8시, 잠깐 휴식 시간이었어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올라왔어요. 뭐 해?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 위성이 있잖아요. 9년 동안 만든 거. 그게 지금 576km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미국도 안 도와주고, 유럽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방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해냈잖아요.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해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9년 동안 들은 말이 뭔지 알아요? 안 돼, 불가능해, 한국이 어떻게 해. 수천 번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해냈잖아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 다들 불가능하다고 해. 미국한테 맞서면 안 된다고 해. 근데 우리가 하면 돼. 저는 팀장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9년 동안 믿어줘서. 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제센터로 내려갔어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촬영 23분 전. 모든 시스템이 준비됐어요. 팀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R이랑 7호,
촬영 모드 진입. 수신 확인. 촬영 모드 진입합니다. 모니터에 영변 상공의 궤도가 표시됐어요. 10분 전.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5분 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분 전.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30초. 10초. 5, 4, 3, 2, 1점. 촬영 시작. 모니터에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위성에서 지구로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촬영 완료. 데이터 수신 중. 1분. 2분. 데이터 수신 완료.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영변 핵시설이었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떴다. 선명하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원자로 건물이 보였어요. 지붕의 환풍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셀 수 있었어요. 냉각탑에서 하얀 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보였어요. 옆에 있는 파이프들. 빨간색, 파란색. 적외선으로 온도까지 측정한 거였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미국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우리한테 준 거였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차이가 확연했어요. 미국 사진은 건물은 보이는데 디테일이 흐릿했습니다. 환풍구 구분도 안 됐어요. 냉각탑 김은 아예 안 보였고요. 우리 사진은 달랐습니다. 환풍구 하나하나가 보였어요. 냉각탑 김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이프가 얼마나 뜨거운지까지 보였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대박.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에요. 아직 2개 남았어요. 다음 날 오후 중국 산둥함을 찍었습니다. 동중국해 어딘가에 떠 있었어요. 미국이 구름 때문에 못 찍었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우리는 적외선으로 구름을 뚫었어요. 항공모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갑판에 전투기 12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한 대 한 대 다 셀 수 있었죠. 팀장이 중얼거렸어요. 미국이 못 찍은 걸 우리가 찍었네. 네. 18시간 먼저요. 세 번째 날 아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찍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기지였어요. 핵잠수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옆에 보급선까지 보였죠. 미국은 이 시간대에 블라디보스토크 상공에 위성이 없었어요. 궤도가 안 맞았거든요. 우리는 찍었습니다. 미국이 못 본 걸 우리가 본 거예요. 72시간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북한 영변, 중국 산둥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 곳 모두 미국보다 잘 찍었거나 미국이 아예 못 찍은 걸 우리가 찍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못 잤거든요.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해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자회견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증거 준비됐습니다. 기자회견 열어주세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국내외 기자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CNN, BBC, NHK,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다 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먼저 나갔습니다. 기본적인 상황 설명을 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랑 7호의 성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대변인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리랑 7호 개발팀 수석 연구원 박준호 박사입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오늘 저는 그 의혹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변 핵시설 사진이 떴습니다. 이것은 어제 아리랑 7호가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사진이 정말 선명했거든요. 원자로 건물, 냉각탑, 재처리 시설까지 다 보였습니다. 냉각탑을 보시죠. 하얀 수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파이프들이 보이시죠?
빨간색은 뜨거운 거고 파란색은 차가운 겁니다. 적외선으로 온도까지 측정한 겁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게 정말 한국 위성으로 찍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리랑 7호입니다. 해상도 0.25m.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다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이 우리 사진이고 오른쪽이 미국이 이틀 전에 우리에게 준 사진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차이가 너무 확연했거든요. 우리 사진은 냉각탑 김이 보이고 환풍구가 셀 수 있고 파이프 온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사진은 건물 윤곽만 보였어요. 디테일이 다 뭉개져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진이 더 선명합니다. 미국 키올 위성이 0.36m 해상도인데 우리는 0.25m예요. 거기에 적외선 동시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 구형 위성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 산둥함이 떴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후 동중국해에서 촬영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입니다. 갑판에 전투기 12대가 보이시죠? 한 대 한 대 셀 수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도 이걸 찍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구름 때문에 촬영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적외선으로 구름을 뚫었어요. 미국이 못 찍은 걸 우리가 찍은 겁니다. 18시간 먼저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진이 떴습니다. 오늘 새벽에 촬영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입니다. 핵잠수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죠. 미국 위성은 이 시간대에 이 지역 상공에 없었습니다. 궤도가 안 맞았거든요. 우리는 찍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리랑 7호는 미국 위성보다 해상도가 높습니다. 적외선 야간 촬영이 됩니다. 구름을 뚫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못 찍는 시간대에도 찍을 수 있어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우리가 기술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만약 우리가 미국 기술을 훔쳤다면 왜 미국보다 더 잘 찍힙니까?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술을 훔치면 원본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복사본은 항상 원본보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보다 낫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미국보다 나은 위성. 회견장이 박수로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F-35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협상은 진행 중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미국이 말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어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미국 반응을 기다려야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박 박사,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래요? 성명 발표한답니다. 30분 후에요.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30분이 1년 같았어요. TV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CNN이 백악관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F-35 전투기 계약을 즉시 재개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한국의 독자적 우주 기술 발전을 축하합니다. 기술 유출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TV 앞에 모여있던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이겼다. 해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72시간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 속에서 버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팀장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울지 마. 안 울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안 돼야 하는 말을 수천 번 들었어요. 불가능해. 한국이 어떻게 해. 포기해라. 그런데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것도 미국을 상대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있었습니다. 576k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0.25m 해상도로요. 미국보다 더 선명하게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제센터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이 먼저 속보를 띄웠어요. 한국 위성, 미국 정찰 능력 능가, 펜타곤 충격.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이 미국 정찰 위성보다 선명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보 패권의 역전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화면에 우리 사진과 미국 사진이 나란히 떴어요. 아까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그 사진이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전직 CIA 분석관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줄 몰랐어요. 0.25m 해상도면 미국 키올 시리즈와 동급입니다. 거기에 적외선 동시 촬영까지 된다고요? 우리 구형 위성보다 낫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미국이 기술 유출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기술을 훔치면 원본보다 나을 수 없어요. 한국 위성이 미국보다 낫다는 건 독자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미국 전문가도 인정했다. BBC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우주 강국, 한국. 30년 미국 독점 체제가 무너지다. 리포터가 런던에서 전했어요. 오늘 한국이 공개한 위성 사진은 국제정보 커뮤니티에 충격을 줬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ESA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SA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은 놀랍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 기술은 인상적이에요. 유럽도 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5년 전에 부품 안 팔아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했던 유럽이 이제 협력하고 싶다고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NHK 뉴스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일본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2021년 학회에서 저를 비웃었던 그 나라.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해상도 0.25m는 일본 정보 수집 위성의 0.5m보다 2배 이상 선명합니다. 일본 우주 전문가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솔직히 충격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일본은 20년 넘게 위성 개발을 해왔는데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전문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일본은 너무 신중했습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사이에 한국이 앞서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일본 교수, 2021년에 너 비웃었던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제 뭐라고 할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결과로 보여줬으니까. 중국 CCTV도 이 뉴스를 다루고 있었어요. 미국의 굴욕, 동맹국 한국에게 무릎 꿇다. 중국 관영 매체답게 미국을 조롱하는 논조였습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앞세워 동맹국까지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증거로 반박하자 72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미국 패권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중국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다가 역으로 당한 거니까요. 국내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우리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어요. 아리랑 7호, 미국 위성 능가. 세계가 놀랐다. 72시간 만에 역전극. 한국, 기술로 미국 입막음. 포기하지 않은 9년, 세계 최고 위성 만들다. 댓글을 봤습니다.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와, 진짜 소름. 연구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유유. 이게 진짜 국뽕이다. 미국 표정 보고 싶네. 크크크. 9년 동안 욕먹으면서 버틴 분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 최고.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9년 전에는 욕을 먹었습니다. 세금 낭비, 될 리 없다. 포기해라. 그런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렸었죠. 지금은 달랐어요. 응원과 감사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울먹였어요. 박사님, 우리가 진짜 해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냈어.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9년을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버텨준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히 와달라고 했습니다. 차관실로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묘했어요. 차관이 웃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박 박사,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차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방금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뭐래요? 또 트집 잡습니까? 아니요. 차관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데이터를 사고 싶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리랑 7호 데이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요청이 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데이터를 사고 싶다고요? 72시간 전에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미국이, 설계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미국이, 이제 우리 데이터를 돈 주고 사겠다고요? 농담 아니죠? 농담이면 제가 이 시간에 부르겠습니까? 차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구체적인 조건도 왔습니다. 연간 5억 달러, 북한, 중국, 러시아 관련 영상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미국 데이터를 받고요. 5억 달러, 원화로 6,50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미국에게 정보를 받았어요. 북한이 뭘 하는지, 중국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미국 위성이 찍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무료로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대신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야 했어요. 미국이 주는 정보만 볼 수 있었고, 미국이 안 주면 못 봤습니다. 그게 30년 동안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데이터를 사겠다고요?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습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박 박사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9년이 생각납니다. 9년이요? 9년 전에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미국이 30년 걸린 걸 한국이 어떻게 하냐고요. 차라리 미국 거 빌려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때 우리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미국한테 손 벌리고 있었겠죠. 미국이 주는 것만 받으면서요. 눈치 보면서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포기했잖아요. 9년 동안 버텼습니다. 욕먹으면서, 예산 깎이면서, 그래도 버텼어요. 저는 돌아서서 차관을 봤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돈 내고 데이터 사겠다고 하는 거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역사가 바뀐 겁니다.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외교부 차관보를 마주쳤습니다. 72시간 전에 설계도 줘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던 사람이죠. 그가 멈춰 섰어요. 박 박사. 저도 멈췄습니다. 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네. 그때 설계도 주자고 했잖아요. 그게 틀렸어요. 박 박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차관보님도 나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다 같은 편이에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배웠어요. 뭐요?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요. 한 번 꿇으면 계속 꿇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박 박사가 안 꿇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9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와 헤어지고 차를 타고 항우연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물었습니다. 뭐래요? 미국이 또 뭐래요? 저는 웃었어요. 데이터 사고 싶대. 네, 우리 데이터. 돈 주고 사겠대. 팀원들이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응. 연간 5억 달러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긴 거네요.
응, 완전히. 팀장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 파는 거야? 네. 역전됐어요.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9년이에요. 9년 동안 이 순간 기다렸어요. 다른 팀원도 눈물을 흘렸어요. 포기 안 하길 잘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9년이었거든요. 9년 동안 안 된다는 소리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셀 수 없이 들었어요.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방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냈어요. 그것도 미국을 이기고요.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돈 내고 정보를 삽니다. 30년 역사가 뒤집힌 거예요.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저희가 고맙죠. 박사님이 안 포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니야. 혼자 못해. 다 같이 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9년간의 동지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채워갔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달라진 게 많았어요. 전화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준호 박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김태영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었더라? 혹시 2018년에 같이 일했던? 네, 그때 사표 냈던 김태영이요. 기억났습니다. 예산삭감 때 떠났던 막내 연구원이었어요.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다고 했던 사람. 아, 김 연구원. 오래간만이네요. 네, 뉴스 봤습니다. 그랬군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로요.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가요? 그때 저 혼자 도망쳤잖아요. 힘들다고, 미래가 없다고. 근데 박사님은 끝까지 하셨네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때 김 연구원 결정도 이해해요. 진짜 힘들었으니까. 근데 후회됩니다. 저도 끝까지 했으면 저 뉴스에 제 이름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고 싶으면 다시 와요. 진짜요? 응. 할 일 많아. 알이랑 파로도 만들어야 하고, 구호도 있고. 사람 필요해.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팀장이 물었어요. 누구야? 2018년에 떠난 김 연구원이요. 아, 그 친구. 뭐래? 축하한다고. 후회된다고.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럴 만하지. 6년 전에 떠났으면 지금 얼마나 아깝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나도 이해해요. 그때 진짜 힘들었으니까.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번호였어요. 일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박사님이십니까? 일본어였어요. 저도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의 야마모토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야마모토, 2021년 학회에서 저를 비웃었던 그 교수였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어디서 훔쳐왔냐고 했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전화드린 건 사과하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과요? 그때 제가 무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건 학자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4년 전 그 학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분했거든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죠. 두고 보라고. 우리가 해내면 다 보여줄 거라고.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전화해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사과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그때 저를 의심하셨어요? 증거도 없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낮게 봤어요. 일본이 위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해낸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훔쳤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편견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한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예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팀장이 물었어요. 누구야? 일본 교수요. 2021년에 저 비웃었던 사람. 뭐래? 사과하더라고요. 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일본 사람이 사과를? 응. 편견이 있었대요. 한국을 낮게 봤대. 인정하니까 낫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저녁 더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우리 예산을 삭감했던 그 의원. 박 박사님? 네. 저 김성호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2018년에 제가 국회에서. 기억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세금 먹는 하마. 될 리 없는 프로젝트. 차라리 미국 거 사라. 그 말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우리 예산이 30% 깎였습니다. 팀원 2명이 나갔고요.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여론이 안 좋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밀어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예산 더 줬으면 더 빨리 성공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18년에 예산이 안 깎였으면 1년은 빨리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과학 예산 깎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또 누구야? 2018년 예산 깎았던 국회의원이요. 그 사람이 전화를? 응. 틀렸대요. 앞으로 예산 안 깎겠대. 팀장이 웃었어요. 세상 참 바뀌었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9년간의 기록을 봤어요. 2016년 첫 회의 사진. 팀원 5명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17년 첫 시제품. 엉망진창이었죠. 해상도 2m. 2018년 예산 삭감 기사. 댓글에 욕이 수천 개 달렸었어요. 2020년 코로나 시절. 마스크 쓰고 연구하던 사진. 2022년 적외선 센서 완성. 다들 환호하던 모습. 그리고 2024년. 발사 성공. 미국 역전.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 수만 시간의 야근, 셀 수 없는 좌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팀원들과 옥상에 모였어요. 조촐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맥주와 치킨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있었습니다. 576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었죠. 0.25m 해상도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요. 팀장이 맥주잔을 들었어요. 건배하자.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9년 동안 고생했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맥주를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속은 따뜻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 물었어요. 박사님, 9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 그럼 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9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선배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날. 그때 팀장님이 물었어. 왜 하고 싶냐고. 팀장이 웃었어요. 기억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볼 만하다고 했어.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막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걸로 9년을 버티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 안 될 이유보다 될 이유가 더 많아 보였거든. 그래서 시작했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 해볼 만하다 해서 해야 한다로 바뀌었어. 왜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한국에서 이거 할 사람이 없었어. 우리가 포기하면 영원히 미국 위성 빌려 써야 했어. 그건 싫었어. 팀장이 거들었어요. 나도 비슷해. 처음엔 호기심이었어. 할 수 있을까? 해보자. 근데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 이건 해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연구원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2020년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안 그만뒀어? 박사님이랑 팀장님이 안 그만두니까요. 선배들이 버티는데 저만 빠질 수 없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게 팀이야. 혼자는 못 버텨. 같이 버텨야 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사이 어딘가에 우리 위성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배운 게 있어. 다들 저를 봤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거 내가 한 말인데. 알아요. 2018년에 해주셨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기억나. 근데 팀장님이 그랬잖아요. 실패는 데이터다. 데이터가 쌓이면 답이 나온다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실패가 쌓여서 결국 성공한 거야.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9년 동안 한 게 뭔지 알아? 수천 번 실패한 거야. 근데 그 실패가 다 데이터였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실패할 때마다 배웠어. 막내가 물었어요. 근데 실패가 너무 많으면 포기하게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방법이 있어. 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포기할 시간에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다들 웃었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단순하지만 강력해. 저는 맥주잔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건배하자.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9년 동안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불가능하다고 했어. 한국이 어떻게 하냐고 했어. 저는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가 해냈잖아. 미국을 이기고 세계 최고 위성을 만들었잖아.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배는 우리한테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은 우리한테. 포기하지 않은 우리에게. 다들 맥주를 마셨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아마 위성이었을 겁니다. 우리 위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9년 전에 꿈꿨던 게 지금 저기 떠 있었습니다. 576km 상공에서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해냈다. 진짜로 해냈다. 팀원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년간 함께한 동료들. 힘들 때 버텨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습니다. 같이여서 된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9년이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믿는 자만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는 것. 저는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이야. 뭐가요? 아리랑 파로. 이번엔 0.15m 목표야. 다들 웃었어요. 또요? 응. 멈추면 안 되니까.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멈추면 안 돼. 계속 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갑시다.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위성이 저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9년 전엔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꿈을 꿀 겁니다.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게 우리니까요. 지금까지 9년간 포기하지 않은 한국 연구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30년 걸린 기술을 9년 만에 해냈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나라가 이제 정보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믿는 자만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